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굴 생각하나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있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이 노래는요,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이죠. 이 원래 원 가사가 황진이의 송별 소양곡입니다. 황진이는 중종 때 개성에 살았던 기생으로 소세양이라는 관리 사대부를 보내면서 지은 시죠. 송도 삼절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송도 삼절은 황진이, 박연폭포, 그 다음 화담석영덕입니다. 화담석영덕은 기의 대가죠. 기의 대가. 이 백주무영이라 그래서 전하기로는 낮에 다녀도 그림자가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그 기에 통달했던 기 이론으로서 학문의 완성을 보여준 듯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서경덕의 화담의 그 덕망과 도량이 워낙 높다, 깊다 하니까 황진이는요, 또 소위 이런 꼴 못 봐주는 거죠. 가서 이제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높은 인격에 반해서 그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면벽선사라 그래서요, 그 10년 동안 돌을 깊이 닦은 스님이 있다 그래서 황진이가 하루 종일 찾아가서 파괴성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10년 공부 나바미타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참 황진이는 정말 로맨티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또 선조들도 있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황진이는 뭐 여러 가지 시를 많이 남겼지만은 여러 가지 일화도 많이 남겼죠. 동지 섣달 기나긴 밤 한 허리 베어내어 준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니 모실 그날에 구비구비 패리라. 이 황진의 이것도 황진의 시죠. 동지 섣달 기나긴 밤 님을 기다리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이 무료한 이 안타까운 시간들을 하늘이 툭 잘라내서 님 오는 날은 또 얼마나 날이 시간이 빨리 갑니까? 그때 가서 좀 붙여서 쓰겠다라는 이런 참 어쩌면 재미있는 그 유머스러운 아이디어도 내고 있는데요. 그 이런 황진이의 시, 화담석영덕 얘기를 했습니다만 화담석영덕이 황진이를 기다리며 쓴 시가 있죠. 은중운산에 은혜님 오랜만한 진한잎 부는 바람에 행여긴가 하노라. 마음이 어린 훈이 하는 일이 다으리다. 은중운산에 은혜님 오랜만한 진한잎 부는 바람에 행여긴가 하노라.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은중운산의 첩첩산중에 어찌 님이 찾아오겠나마는 진한잎 지는 잎 부는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에 혹시 님이 온 게 아닌가. 기다리는 서경덕의 마음 얼마나 낭만스럽습니까. 이런 낭만을 알다 가신 분들이죠. 그 요즘 세태에 이런 그 로맨티스트를 얘기하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재밌는 일 같다. 자, 우리가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삽니다. 돈이 성공의 가치 기준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돈이 많아야 돈이 인간을 부리는 자본주의는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이 주인이 된 시대이 자본주의죠. 그런데 이렇게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만을 쫓다 보면 어느새 그 삶은 저만큼 가 있습니다. 물론 자본이 있고 돈이 있어야 여유로운 삶을 살고 해외여행도 가고 자기의 뜻을 실어 펼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것만이 다일까? 이와 같이 가진 것 없으면서 기로서 통달했던 우리의 선조들, 또 이렇게 낭만스럽게 여인간의 정을 노래했던, 구비구비 노래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다 있었죠. 대동강수 하시진 세세년는 참누파라. 대동강물 언제 마르겠느냐. 매년 이별 눈물 더하는 것을. 이별 눈물이 매일 돼서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라니까 이 이별의 한과 슬픔을 또 이렇게 노래했던 이런 시도 우리 또 우리 선조들은 지었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삶의 본질적인 행복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또다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간은요, 욕망하는 존재 맞습니다. 무슨 이유와 변명을 갖다 대더라도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 맞아요.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고 이기적 존재 맞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만이 건전한 사회가 되죠. 자본주의, 보수주의, 정치 얘기하면 재미 전혀 없습니다만은 보수주의라는 것이요, 인간의 욕망 구조를 이해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욕망을 화폐로 표현한 것, 이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거든요. 어차피 욕망하는 인간들을 그 욕망을 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매개체로 작동하는 게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돈보다 사람이 하위에 있겠냐, 이걸 뒤집어엎자는 게 이제 사회주의인데,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어찌되었건 이런 자본, 욕망이 지배하는 이 시대, 이 욕망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사회가 너무도 삭막하기 때문에 인간은요, 욕망하는 존재인 것을 부정하면 사회가 왜곡되지만, 그렇다고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건 너무도 삭막한 세상이 되죠. 그래서 이 욕망에 지배받지 않는, 그야말로 욕망을 갓대 욕망에 지배받지 않는 삶, 이런 삶들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욕망의 단계를 그렇게 도식화한 거죠. 피라미드 구도입니다. 그래서 생존 욕구,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는 뭐 경제적인 욕구라든지 존경받는 욕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맨 꼭대기에 자아 실현 욕구죠. 자아 실현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림을 그리고 싶거나 노래를 부르고 싶거나 아니면 뭐 종교적인 완성을 보거나, 이게 자아 실현 욕구죠.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요, 심리학에서 욕구 단계를 보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좋은 짝지를 만나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 그 좋은 파트너와 평생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 맨 꼭대기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 양육하는 것이 욕구의 맨 꼭지점에 갖다 놓습니다. 요즘의 심리학 이론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되었건 뭐냐? 인간 문학사에서 연애의 감정보다 더 많이 소재로 사용되었던 것이 없죠. 이장이라는 가수가요, 70년대, 80년대, 70, 80 시대 문화의 아이콘이자 가요 포크송 시대의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밤에 어이에 나 홀로 잠 못 이루나, 어이의 한자도 보이지 않나,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게
연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책이 한 글자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참 이 친구도 로맨티스트인데 어쨌든 그 시대에 뭐 장발이라든지 아니면 태폐 문화라든지 해서 더 이상 가요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양복점을 아니 옷가게를 했는데도 점원이 뭐 엄청 많을 정도로 성공을 하고, 미국 가서 방송 권리라는데 또 성공합니다. 다 성공한, 아니 자본주의 시대에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는 가정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60, 70이 되어서 어느 날 나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기의 삶은 고해였다. 그러니까 그 썰고자에다가 바다해자죠.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삶은 고해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뭡니까? 결국은 어, 그, 그 어떤 좋은 연인 관계를 유지해서 끝없이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 말고는 더 큰 행복이 없겠죠. 왕자도 버렸던 페르시아 왕자처럼, 왕권도 버렸던 페르시아 왕자처럼, 어, 그, 개인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끌려가지 않고 내면의 삶,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이 로맨티스트의 심정과 감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행복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의 지표가 뭐라고 봤을 때, 음, 가장 큰 성공은요, 아무래도 자기하고 맞는 옳은 파트너를 만나서 일생을 해로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 스스로가 목적이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의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황진이가 이런 남자도 사귀어보고 저런 남자도 사귀어봤다 그래서 우리가 황진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청살리 백개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뭡니까 하여튼 뭐 이런 시도 있죠. 거울로 부임해 가는 그러니까 거울 원수, 그러니까 군수, 그의 말꽃비를 보여잡고 청살리 백개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라고 얼뻗드는 것도 황진이거든요. 한 번쯤 이 달밤에 한 번쯤 이런 글을 정해 봤습니다. 이 그림 참 이쁩니다. 아주 보름달이 둥실 떴죠. 창가에는 은은한 뭔가 그 집안에는 행복이 가득할 것 같은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그 달빛이 교교하게 내리는 저 들판의 끝에도 평화가 고이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